도시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철도. 도시는 철도를 따라 성장해 왔습니다. 철도 주변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신혼 살림을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48년 살았죠. 그 중간에도 이제 애들을 교육을 하면서 또 시집갈 나이가 되면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 결국은 여기서 그냥 지금까지 살게 된 거죠. 철도가 수없이 달리는 동안 마을은 자라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그 골목 바람이 억수로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 나와서 자리 깔고 도로에 그 좁은 골목에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만 남고 자리를 깔고 거기서 밥도 먹고 그런 완전 달동네 생활이었죠 정말. 철길 이렇게 내일에 따닥따닥하는 소리 그런 게 상당히 시끄러웠죠. 또 먼지나 이렇게 철길에 있어서 쇳가루죠. 분진하고 이런 부분들 당연히 그냥 철길 옆에 사니까 그건 우리가 감수한다고 생각하지 그걸 뭐 민원을 제기한다는 생각을 못했죠. 대부분 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죠. 철도가 실어 나르는 물자로 도시는 번쩍였지만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낡은 풍경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철도가 지나는 길을 외면합니다. 철도 시설 주변은 시끄럽고 위험해서 피해야 한다고 말이죠. 불편하죠. 옆에가 거의 폐가고 쓰러져 가는데 지금 저 68번지 같은 경우는 그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쓰러질까 봐가.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살고 계세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도심 속에 어떻게 보면 완전 섬이거든요. 도로가 남북으로 딱 철길 때문에 가로막혀 있고 이러니까 운도심하고도 차단이 돼 있고. 육교를 건너야만 겨우 동네를 건널 수 있습니다. 한때 박수받았던 철도는 이제 어디를 향해야 하는 걸까요? Engine won't turn and the train won't leave. Engines won't turn and the train won't leave. 부산을 오가는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이는 부산역은 도시의 얼굴이자 도시 대표 관문입니다. 부산역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는 대륙 침략을 위해 철도를 개설했는데요. 이후 부산역은 우리나라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경부선에는 우리나라 철도 사상 가장 빠른 또 하나의 특급 열차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초특급 열차는 서울과 부산 간을 6시간에 달리는데 이 열차는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아침 7시 40분에 출발해서 오후 1시 40분에 종착역에 도착하며 도중 정차는 대전역과 대구역뿐입니다. 야, 이거 90년대 부산역이네요. 배우에 대한 꿈을 키우던 시절 저도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죠. 부산역은 언제나 설레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무궁한가? 그런데 요즘 부산역은 예전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부산역 맞은편에 들어선 차이나타운은 부산 대표 관광지입니다. 한때는 관광객으로 붐볐던 곳이지만 요즘은 한산할 때가 많습니다. 아유,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요새 장사 좋습니까? 요즘 장사가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고, 여름인데 좀 잘 돼야 될 건데. 여름인데 요즘 뭐 전부 경기가 안 좋은가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들 다 내가 너 부산역 쪽에서 많이 안 와예. 요즘 뭐 전부 부산역에서 택시 타고 뭐 해운대나 안 그러면 국제시장으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 내리자마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 딴 데로 가버리니까. 네. 하여튼 장사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좋았습니다. 예, 예. 예. 사람이 없는 거리. 유동 인구가 없으니 상권이 힘을 받지 못하죠. 철도 주변의 원도심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역을 보게 되면 사실은 북한하고 부산역이 그 부산 역사가 가로막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항이 초량 쪽에 있고 동구에 있는데 이 주민들은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컨테이너 부도가 있어가지고 해수부가 그걸 다 이용하고 정작 주민들은 바닷물에 손 한번 담그지 못하고 도로로 연결되는 것도 즉 바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마을의 남쪽과 북쪽은 철길이라는 장벽에 가려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심의 한 가운데를 경부선이 그리고 경부선과 동해선, 경부선이 이제 서면 이론으로는 사상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심 공간을 하늘에서 보면 사분면으로 단절된 어떤 이런 형상이 오랫동안 이렇게 존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보면 도심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도시 개발, 도시 재생에서 굉장히 어떤 불리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의 눈부신 성장을 일군 철도. 그러나 철길은 공간을 단절시키며 마을을 소외시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찻길 옆 마을은 단절과 소음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차와 철로는 정말 도시의 천덕꾸러기일까요? 내 집 앞에 철도역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내 집 근처에 철도 선로가 있어서 소음이 있거나 뭔가 환경 공해를 일으키거나 시각적으로 단절이 되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철도역만 이용을 하고 그 철도역과 철도역 사이를 움직이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철도 시설이 다시 도시를 살리는 희망이 될 수는 없을까요? 주민의 쉼터로 사랑받는 화랑대 공원. 사실 화랑대 공원은 서울과 춘천을 오가던 경춘선 철로가 있던 곳입니다. 정말 뭐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 그래서 여기 오면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010년에 운행을 멈춘 선로. 공원엔 철도를 운행할 당시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춘선을 달리던 다양한 기차가 전시되어 있어 볼거리가 많은데요. 공원은 동네의 명소가 됐습니다. 여기가 딱 제가 학교 등교할 때 항상 지나는 데였는데 그때는 진짜 중간에 신호도 딱 있어가지고 뭐 기차 오면은 소리도 나고 막 기차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기차 안 다닐 때는 조금 좀 어두운 느낌 이렇게 탁 트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경도 잘 돼 있고 딱 사람들 오기 좋게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놔가지고 너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기차를 주제로 한 카페도 인기입니다. 기차가 음료수를 날라준다고 하니 아이들에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군요. 화랑대역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죠. 철도 유휴부지 변화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0년 12월 20일에 이제 딱 여기가 폐역이 됐죠. 그 이후로는 여기가 불법 주차, 쓰레기가 자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외면을 받게 됩니다. 이곳은 오지 말아야 할 버려진 땅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길과 사람을 잇는 경춘선 숲길을 갖다가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버려진 철도의 대변신. 공원은 이제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철도는 더 이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기피 시설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철도 부지 개발. 일본 물류의 거점이었던 우메다역 화물기지는 놀라운 변신을 했는데요. 바로 화물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 개발입니다. 기존 도시를 개발하거나 도시계획이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향성을 띈 계획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뉴 어버니즘이고요. 그 뉴 어버니즘을 구현하는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TOD, 대중교통 중심 개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MXD, 믹스드 유즈 디벨롭먼트입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우메키타 프로젝트는 철도 재개발 사업인데요. 폐화물역 주변을 오피스와 대규모 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 부지 안에서 주거, 업무, 휴식이 가능하니 역 자체가 하나의 도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형태로 개발하게 되면 소위 원스톱 리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제조업이 발달했던 산업화 시대. 당시 도시 개발 방식은 매연이 심한 공장과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조업에서 지식 기술 산업으로 경제 활동 중심이 달라졌죠. 도시를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밀도.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한데 모여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철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역세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곳이죠. 용산역 인근에 특별한 역세권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10년 이상 의무 임대하는 사업으로 주변 시세보다 70에서 95% 정도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허그가 공사 단계부터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임대 운영 단계에서는 주거 서비스 인증 제도를 활용해서 일반 민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고 가장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아파트 단지 형태로 공급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청년주택 입주 연령은 40대 이하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것은 물론 체육관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어 재계약률이 높습니다. 아파트의 인기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교통입니다. 삼각지역 4호선과 6호선의 그 더블 역세권에서 약 한 80m 이격된 초근접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그 외에도 이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중교통 시설은 밀집되어 있는 핵심 CBD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입주 자격이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장년들 혹은 신혼부부 세대들입니다.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이 시대가 가장 바쁘죠. 예, 육아 문제도 있고 또 직장에서는 가장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나이고 그러다 보니 직장과 집이 가장 근접한 것이 니즈가 가장 큽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수요자들은 선호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도시 개발을 이끄는 시대. 철도가 인재와 자본을 모읍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용산역 철도 정비창 일대를 지하화해 국제 업무와 첨단 산업 중심지로 키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철도가 내어준 자리에서 일하고 살고 즐기는 것인데요. 미래의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용도 분리의 이 도시 계획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직주락 플랫폼이라 하지 않습니까? 직장과 주거와 어메니티, 그러니까 플레이, 워크, 리브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의 장소에 융합가 될 때 오히려 더 생산성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철도 지하화, 입체화하는 그런 공간들이 이런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철도는 시간과 공간을 압축시킵니다. 철도를 통해 생활의 많은 기능이 한 곳에 모일 때 도시 성장 에너지는 폭발합니다. 융복합된 공간, 그냥 섞인 공간이에요. 이렇게 섞여지면은 이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4가 아니라 이 4개를 더한 게 10이나 20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역세권은 굉장히 공적 공간이에요. 공공성이 높은 공간. 그 공공성이 높은 공간을 저희가 잘 가꿔야 되는 거죠. 부산은 새로운 기회 앞에 섰습니다. 부산의 경부선 철로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하화 구간은 약 11km. 이번에 선도 사업에 선정된 것은 부산역에서 부산진역 사이의 약 2.8km입니다. 이 구간을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개발한다는 계획이죠. 경부선 지하화 프로젝트가 본격화돼서 완공이 되면 북한 본구까지가 다 이제 평면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북한 1, 2단계 쪽에 연결이 되는 이런 거대한 부산 미래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민간 개발을 결합을 하면 부산 도심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또 도심 자체의 그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 데크로 축구장 50개 면적의 부지가 생기게 되는데 부산시는 이 땅을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이번 사업은 완전 지하화가 아닌 선로 위에 인공 데크를 덮는 방식입니다. 주거나 상업, 업무, 공공시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스마트 시티 형태로 이제 조성할 계획인데요. 특히 철도시설 상부 인공 지반에는 공원과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해서 원도심 이론에 이제 부족한 오픈 스페이스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를 하고 상징가로나 특화 거리를 이제 조성할 예정입니다. 철도 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 옆에 뭐 컨테이너 야적장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이미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는 구간에 그냥 공원을 높이 짓는 것만으로 새로운 경관이 창출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 다시 새로운 장벽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보행 연결성이라던가 그런 계획들을 좀 그 휴먼 스케일의 관점에서
좀 더 그 쉽도록 만들어주는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실시 계획적으로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인공 데크가 또 하나의 벽이 되어선 안 될 텐데요. 데크가 주변 부지와 조화를 이루고 보행 편의성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해야겠군요.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바로 사업비인데요. 1조 8천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부산역이나 부전역이 국가철도 시설인데 국가철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철도나 국가철도 시설 위에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하려면 국가철도 운영자라든지 국가철도 사업을 운영자가 출연 내지는 출자한 기업만이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모든 사업 비용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 사업 시행자란 철도 부지를 출자받은 기관입니다. 부지를 출자받은 사업 시행자는 상부 토지 분양과 운영 수익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데요. 이때 유혹받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을 지하화하거나 혹은 이제 입체 인공대지를 만드는 일에는 막대한 토목 사업 재원이 들겠죠. 이 사업의 재원 조달은 그 지상부 개발, 분양과 임대 운영 수익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분양 수익성이 높은 단기적으로 캐시플로우가 좋은 그런 시설들, 분양이 빠른 시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건 이제 고밀도 아파트가 우선적인 대상이 될 겁니다. 근데 너무 그것만 가면 경관의 문제, 교통의 문제, 그다음 주택시장의 결합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어떤 일자리,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연구소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혹은 대기업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수익성이 좋은 사업과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밸런스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짜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성과 공공성. 우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의 심장이자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숨가쁘도록 분주한 도시에서 뉴욕 사람들이 애정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열차가 달리던 폐선로 위에 들어선 하이라인 공원. 지난 2009년에 문을 연 하이라인 공원은 뉴욕의 공중정원으로 유명한데요. 언제나 싱그러운 풍경으로 사람들을 반깁니다. 공원 북쪽 끝에 다다르면 뉴욕의 다양한 랜드마크가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허드슨 야드는 수명이 다한 철도 차량 기지를 인공 데크로 덮어 복합 문화단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공 데크 방식은 부산역 지하화와 비슷한데요.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임대부 개발이라는 걸 취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 개발업자 측면에서는 땅을 사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사업비를 굉장히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마스터 디벨로퍼. 마스터 디벨로퍼란 민간 개발 컨소시엄인데요. 이들은 분양이 끝난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부동산을 계속 운영하고 관리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민간 분양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업무시설은 업무시설대로 다 민간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분양한 후에
처음에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했던 디벨로퍼는 그 현장을 떠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허드슨 야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 개발자가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 남아서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해가지고 사업성을 만들어가는, 확보해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구간엔 주거 공간도 분양을 합니다. 사업성과 공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마스터 디벨로퍼의 전략적 공간 운용이죠. 처음에 그 계획했던 마스터 디벨로퍼가 그 현장 사업을 떠나는 게 아니고 관리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니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성이 이상하게 공공성이 왜 사업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나 좀 의아해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공공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유동인구라는 말이거든요. 그 유동인구는 결국에는 이 디벨로퍼가 개발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에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되니까 처음에 사업을 기획할 단계부터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관리 운영까지를 생각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는 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디벨로퍼는 초창기 계획에서부터 공공공간을 제대로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중장기적인 사업 모델 디자인을 해서 사업성과 공공성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철도 지화 사업에서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럽 대표 제조업 강국인 독일. 독일에서 세계적인 제조 기업이 유독 많이 들어선 도시가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남서부의 핵심 거점 도시인데요. 그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은 곳입니다. 슈투트가르트역과 가까운 거리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한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립도서관. 외관은 여느 건물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아니 여기 한글이 왜 있죠? 도서관은 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공간에 압도당하죠. Also wenn Sie unten reinkommen, haben Sie ja zuerst mal, laufen Sie erst mal aus, egal welchen Eingang Sie nehmen, in unser Herz. Das hat Professor I unglaublich schön umgesetzt, weil wir wollten einen Ort haben, in dem man zuerst mal zur Ruhe kommt, um sich aus diesem hektischen Umfeld und dem kommerziellen Umfeld einfach wieder zu besinnen. Und das hat er in diesem Raum, diesem kathedralenhaften Raum. 격자창을 이용해 단정하면서 섬세하게 빛을 다룬 솜씨가 놀랍습니다. 도서관의 탁 트인 개방감은 지식의 무한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공간이 아름다우니 책이 저절로 읽힐 것 같군요. Ich finde die Bibliothek natürlich sehr schön. Ich meine, es ist halt so, das Design kennen ja sehr viele und viele finden das hier auch irgendwie sehr beeindruckend. 번잡한 도시 공간에서 도서관으로 들어서면은 하나의 도시 공간이 또 새롭게 펼쳐진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공간은 도시의 광장과 같은 곳이죠. 도시가 뭡니까? 인간 집단이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무언가 공유되고 있는 아름다움과 선한 것들, 그런 것들이 서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게 도시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미덕은 우리 인간이 집단으로서 자기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공공공간은 항상 그것을 빚어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고. 도서관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철도역이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철도 개발 사업인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어졌습니다. Das war früher Zollbereich, Güterbahnhofsbereich und dann hat die Stadt entschieden, dieses Viertel hier hinter dem Bahnhof im Zusammenhang mit Stuttgart 21 und dem neuen Bahnhof neu zu gestalten und hat hier als Frequenzbringer auch die Bibliothek untergebracht. 슈투트가르트역은 장거리 열차와 유럽을 오가는 열차가 많이 다니는 국제적인 철도역입니다. 때마침 옥토버 페스트 기간이라 사람도 많고 활기가 넘치네요. 이 슈투트가르트역은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북부 지역과 독일 뮌헨 지역 남부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남쪽에 스위스 바셀 그리고 프랑스 영역으로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매듭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적으로도 1914년도에 파울 보나츠가 지은 이 중앙 역사 건물은 도시나 건축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건축물이었습니다. 1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도시는 성장했지만 슈투트가르트역은 과부하 상태가 됐습니다. 기차가 지연되기 일쑤였죠. 도시는 새로운 기차역이 필요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21은 지금 사용하는 역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지하역을 만드는 철도 개발 사업입니다. Stuttgart 21 beinhaltet zwei wesentliche Zielsetzungen. Ein verkehrliches und ein städtebauliches. Verkehrlich ermöglicht Stuttgart 21, dass Stuttgart an die internationale Hochgeschwindigkeitsstrecke angeschlossen wird und somit die Fahrzeiten im Fernverkehr zu anderen Städten sich teilweise halbieren. Zudem beinhaltet Stuttgart 21 nicht nur diesen neuen Hauptbahnhof hier, sondern 3 weitere Bahnhöfe, beispielsweise ein völlig neuer Bahnhof am Flughafen. Die Reisezeit zum Flughafen heute mit der S-Bahn beträgt 27 Minuten. Dank Stuttgart 21 wird es künftig möglich sein, zwischen Stuttgart Hauptbahnhof und Stuttgart Flughafen in 6 Minuten zu verkehren. 슈투트가르트역은 파리에서 비엔나를 잇는 유럽 횡단 철도망의 일부입니다. 이 사업은 동서와 남북의 두 노선이 교차하도록 해 철도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높이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아, 이곳이 앞으로 국제적 철도 교통의 거점이 될 공간이군요. Wir sehen hier den Übergang zwischen dem alten denkmalgeschützten Wohnortsbau, Empfangsgebäude, historisch des Stuttgarter Bahnhofs. Und man kann dann hier ebenerdig gelangen zur Verbindung zu dem künftigen neuen Hauptbahnhof nach dem Entwurf vom Architekten Christoph Ingenhofen.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역의 본관. 그 아래로 새로운 역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플랫폼 8개를 신규 조성하고 있죠. 와,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은데요. 지하에 빛이 쏟아지니 터널이 이렇게 멋질 수가 있군요. Die Besonderheit des Bahnhofs hier in Stuttgart ist, dass hier das Dach von der Bahnsteighalle gebildet wird, 27 dieser Kelchstützen. Oben an den Kelchstützen sehen wir Lichtaugen, die Tageslicht in die Bahnsteighalle bringen. Wenn zum Beispiel ein ICE, also die Hochgeschwindigkeitszüge, einfahren, dann können derzeit keine anderen Züge rausfahren. Das heißt, die Leistungsfähigkeit dieses Kopfbahnhofs ist sehr begrenzt. Wir wollten aber natürlich angebunden sein, mehr denn je, an das nationale und europäische Verkehrsnetz. Und deshalb war die Frage, wie schaffe ich einen Bahnhof, der leistungsfähiger ist. Und ein ganz zentraler Punkt ist dann, wenn ich einen Durchgangsbahnhof schaffe, wenn also die Züge unterm Bahnhof durchfahren und weiterfahren, dann brauche ich viel weniger Gleise und habe trotzdem eine viel höhere Leistungsfähigkeit. Und deshalb hat letztlich die Bahn entschieden, einen solchen Durchgangsbahnhof zu bauen. 기존역은 선로의 끝이 막힌 구조입니다. 열차가 되돌아 나갈 때까지 선로를 쓸 수 없죠. 그렇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송 능력도 떨어집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열차가 정체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서 수송 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또 있습니다. Sie ist aber zudem noch ein Städtebauprojekt. Da, wo bisher die Gleise lagen, von dem alten Kopfbahnhof, ist eine Fläche von etwa 150 Fußballfeldern. Die ganzen Gleise werden jetzt entfernt und da ist dann Städtebau möglich. Nach den Plänen der Landeshauptstadt Stuttgart sollen dort 5.700 Wohnungen entstehen für etwa 10.000 Menschen. Und zudem wird auf dieser Fläche auch noch der Stadtpark um etwa 20 Hektar erweitert. Das heißt, mit dem Projekt Stuttgart 21 schlägt man zwei Klappen, verkehrlich und städtebaulich. 도시 변화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슈투트가트역이 전체가 통과형 지하역으로 바뀌면서 지금 보이는 이 일대의 철로들이 다 필요 없게 되고 이제 그 지역에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신도시군과 함께 커다란 도시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고 저 멀리 보이는 저 도서관 건물이 시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죠. 디터 씨는 10여 년 넘게 슈투트가르트역 앞으로 출근합니다. 그는 슈투트가르트 21 사업을 반대합니다. 시민연합 활동을 하며 철도 재개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죠. 사업 계획의 잦은 변경과 지나치게 늘어난 사업비, 그들은 정부를 비판합니다. Am Anfang, dass man unterirdisch zusätzlich 4 Gleise war eigentlich der Plan, als Durchgangsbahnhof macht, um den Kopfbahnhof zu verbessern, dass da noch mehr Züge fahren können. Nur deswegen, weil dann die Stadt Stuttgart eben die Chance erkannt hat, diesen neuen Stadtteil da zu bauen, hat man die Pläne total geändert und will jetzt alles unterirdisch machen, den Bahnverkehr. Und deshalb kam man dann auf die Idee, immer noch mehr zusätzliche Projekte und zusätzliche Tunnel zu bauen, die noch viel mehr Geld kosten. 시위가 시작된 것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사를 위해 철거된 수백 년 된 나무들. 사람들은 나무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모였고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는
찬반양론을 거세게 불러일으키며 심각한 사회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Und das hat die ganze Gesellschaft entzweit. Also wirklich innerhalb von Familien gab es da Streit, weil die einen dafür, die anderen dagegen waren. Und da muss einfach aufgeklärt werden. Und wie gesagt, die Menschen müssen auch mitreden können. 20년이 넘는 사업 기간 동안 공사는 몇 번이나 중단됐었죠. 이제 공사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는 교차합니다. Naja, es ist halt wie die deutsche Baustellen an sich. Es ist verzögert, alles geht schleppend, aber generell eine gute Sache, wenn man so den Klimawandel entgegenwirken will, mehr in öffentliche Fernverkehr zu investieren, ist ja eine gute Sache. Jetzt viele Jahre hier ziemliches Problem an der Straße haben. Aber ich glaube, es lohnt sich längerfristig einen guten Bahnhof zu bauen, dass man genug Transportmittel hat für die Zukunft. Auch mal ohne Auto irgendwo anders hinfahren kann. Also wie gesagt, ich glaube, es ist wichtig zu investieren, selbst wenn es jetzt länger dauert, so einen Bahnhof zu bauen, ist es wichtig, längerfristig zu gucken, jetzt vielleicht 10, 20 schlechte Jahre zu haben, damit man in Zukunft dann einen sehr großen Bahnhof hat, wo man auch mit dem Zug durchfahren kann und nicht nur hier reinparken darf. Ne? 독일에서 가장 큰 철도 지하화 사업인 슈투트가르트 21. 땅 아래 잠자던 부지가 드러나 도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lso für Stuttgart ist das wirklich die Jahrhundertchance, liegt auf diesen Flächen. Ist auch logisch, nicht? Die Innenstadt hier ist relativ bebaut. Und jetzt haben wir die Chance, dass diese Stadt sich dort weiterentwickeln kann. Wir haben aber auch die Chance, und das war mir immer wichtig, dass diese Parkanlage, der jetzt entlang der Gleise läuft, dass man die erweitern kann. Dass wir also für jedermann öffentliche Parks sind, die für die Erholung schön sind, die für die Ökologie gut sind, für die Luftqualität gut sind. Also insoweit ist das wirklich eine riesengroße Chance, eine Jahrhundertchance für Stuttgart. 기존의 역 안엔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미래의 철도역과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소개하죠. 도시개발 사업의 성패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끊임없는 소통에 달린 것일지 모르는데요. 시민들도 끝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Stuttgart ist ja eine Autostadt und man müsste viel mehr schauen, dass der Bahnverkehr, auch natürlich Busse und so weiter, der öffentliche Personennahverkehr verbessert wird. Wir sind übrigens gerade an einem Bürgerbegehren im Zusammenhang mit Stuttgart 21. Da geht es auch darum, dass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in Stuttgart entscheiden sollen anstelle des Gemeinderates, der genau das beschlossen hat, jetzt mit dieser Bebauung da von der Fläche des Kopfbahnhofs. Und wir meinen, das müssen die Menschen in Stuttgart entscheiden und darf nicht der Gemeinderat allein. Also es gibt durchaus demokratische Möglichkeiten, die man aber wahrnehmen muss.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교통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일의 시작입니다. 제 고향 부산이 철도 종착지에서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도시재생 박람회. 이곳에 모인 시민들은 철도 지하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심 한가운데 철도 때문에 늘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개발이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도 부산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부산 시민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정부의 철도 지하화 기본 용역이 곧 착수될 예정인데요. 지하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넘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의 반영, 이전 부지의 공공성 확보와 미래 개발 방향의 제안,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통인데요. 전문가들은 보다 나은 도시를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하화된 공간과 북한이 연결되면 부산은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저는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부산 진역과 부산역의 지하화는 단순하게 인공대지를 통해서 복합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것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고,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를 중심으로 좀 더 큰 그림을 시민들에게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려진 땅으로 치부되었던 철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철길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원도심의 아이가 철로 위 공원에서 마음껏 달리고, 부산역 주변에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서죠. 철도역이 떠나는 곳이 아닌 머무는 곳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도시 성장의 새로운 심장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